욕망이 내 마음을 짓밟지 않도록. 앞서 언급했듯이 사람이 욕망을 갖는 것은 정상적인 일입니다. 욕망은 사람이 하는 모든 활동 근원으로 사람은 욕망이 있어야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 움직이게 됩니다. 현실에서 우리가 이처럼 바쁘게 움직이는 것도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추구하는 목표가 없으면 인생이 얼마나 따분하고 지루하겠습니까? 누구나 적당한 수준의 욕망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추구하여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욕망의 적당한 수준은 시대와 환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거에는 뭘 먹든지 배불리 먹고 헝겊을 대지 않은 깨끗한 옷을 입으면 충분했기에 누군가 매일 고기를 먹으려고 한다거나 비단 옷을 탐내면 과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누군가 매일 고기를 먹고 좋은 옷을 갖는다고 해서 사치나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인의 적당한 욕망의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제가 보기에 정상적인 노동을 통해 충족될 수 있는 욕망이라면 적당한 수준이라 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의 내면의 욕망이 얼마나 크게 자리 잡고 있는가가 아니라 욕망이 충족되지 않을 때 불편함, 원망, 고통을 느끼지 않고 편안히 지낼 수 있는가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생활 수준이 비슷한 두 사람이 오지에 가까운 산간 지역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극심한 물자 부족이나 열악한 자연 조건에도 불구하고 즐겁게 지내는데 다른 한 사람은 매우 고통스러워서 이 지옥에서 벗어나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이전의 생활상이 비슷해도 두 사람의 반응이 이렇게 확연히 다른 이유는 부자의 욕망이 더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욕망과 관련하여 우리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인간의 본성이 불만족에 더 민감하기에 자신의 욕망이 너무 많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부족한 것이 없는데도 가진 것보다 더 좋은 무언가를 바란다면 이는 적당한 수준을 넘어선 과도한 욕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욕망이 과도해졌을 때 그것을 곧장 내려놓고 자제하지 않으면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최악의 상황에는 인생을 죄악의 시면으로 몰고 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욕망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욕망만 충족하면 더는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지만 막상 그것을 이루면 또 다른 새로운 욕망이 생겨납니다. 그 굴레에 빠져 있다가는 내 몸과 마음을 수용할 시간과 여유가 생길 리 없습니다. 이처럼 계속되는 과도한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은 욕망의 노예로 전락하고 맙니다. 반대로 자신의 욕망을 삶을 채찍질하는 긍정적인 힘으로 작용케 하고 마음먹은 대로 얼마든지 자제하거나 활용하는 사람은 욕망의 주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욕망의 주인이 된 사람은 대부분 명예와 부에 무관심하고 외적인 것에 흔들려 지치지 않으며 내면의 수양을 중시합니다. 한 노교수는 중년에 접어들어 서예를 시작해 매일 하루를 빠짐없이 서예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이 서예를 시작한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손이 있으면 무언가를 가지고 싶어 합니다. 돈을 보면 한 움큼 잡고 싶고 직함을 보면 가져다가 가슴 앞에 달고 싶습니다. 어느 날 이런 마음이 나를 비이성적으로 만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욕망을 잠재우기 위해 이 손에 붓을 들기로 했습니다. 매일 글씨 쓰기에 전념하며 쉬지 않고 손을 놀렸더니 욕망도 점차 줄어들더군요. 끊임없이 일어나는 과도한 욕망이 내 삶을 짓밟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도인이나 선인도 아닌데 욕망을 완전히 없애서 신선처럼 살 수는 없죠. 현대인은 현대인에게 맞는 각자 자신의 분수에 맞는 욕망이 있습니다. 경계해야 할 것은 자꾸만 늘어나는 과도한 욕망입니다. 욕망을 적당한 수준으로 유지해서 내 삶의 원동력으로 작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혹여 충격되지 않더라도 그 고통에 무너질 필요는 없습니다.